법적으로 경찰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다툼이 생기시니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옷 입은 걸 보니까 겨울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둘 다 꼭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맞춰 입은 것 같아요. 어제 눈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하게 시작해야죠. 네. 네. 오늘은 이제 문제 해결 사례 네. 문제를 남겨주셨는데 답을 저희가 찾았어요. 네네. 그 해결을 드렸는데 이제 좀 이 해결 사례를 또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영업 기밀이지만 기밀은 아니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 농지 임대하고 위탁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농지는 임대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불법인데 농지를 임대하라고 솔루션을 줬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있나요? 오해가 되는 부분이 농지를 임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4인 간의 임대를 주는 것. 제 농지를 박세무사 보고 네가 임대해서 농사를 져라. 이거는 불법이죠. 네. 하지만 이제 법에 정한 방법,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비슷해서 그런데 농지 임대 위탁, 농지 위탁을 해가지고 법에 적힌 절차를 따라서 임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지를 소유하시면서 본인이 농사를 지려고 구매를 하셨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발생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은 뭐 그건 개인적인 걸로 말할 수 없는데 그렇구나. 다 사람들마다 뭐 건강, 뭐 재정적인 이유 등등으로 해서 이제 농사를 질 수 없고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땅은 사놨는데 농사를 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많은데 이제 열심히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알게 되신 거죠. 아, 농지를 갖다 방치하거나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이분 있는 곳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곧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던지 농지를 팔던지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처벌을 받기 전에 이걸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 해서 문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정한 위탁 방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세무가 항상 껴있다 보니까 네, 박세무사한테도 이제 농지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답을 주셨는데 네. 그게 저도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에요.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농사를 짓기 위한 임대는 또 비과세예요. 네. 농지 임대 그 자체가. 근데 농지 임대하면 안 된다 그래. 그렇죠. 도대체 이거 뭐야? 농사하는데 임대하면 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아, 그 규정이 임대료에 대해서? 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법에는 분명히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도세가 8년 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과세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8년 자경을 인정해준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작용이란 건 스스로 해야 되는 그죠? 8년 자경 비과세를 인정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율이 좀 낮아지죠. 저희가 보통 이제 비사업용 토지냐 사업용 토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뭐 10% 준가 20% 준가 그쵸.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가산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짓진 않았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겠다. 네. 일단은 오늘의 질문을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모든 농지가 이런 위탁 대상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대부분의 농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96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농지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 기점으로 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농지여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이 뭐 비농업인도 되고 농업인도 되고 농업법인도 됩니다. 아, 농업법인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임대라는 단어보다는 위탁이라는 단어로 이제 요걸 정리하자고요. 그랬을 때 위탁이 가능한데 단 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업법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위탁이 되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업법인의 토지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법인만 그런 거죠? 그렇죠. 개인은 상관없고. 네, 상관없습니다. 위탁이라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맡겨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인 간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농지은행에다가 농지은행. 신청을 하는 겁니다. 농지은행에. 네,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 농지가 내가 뭐 작용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니까 위탁을 하고 싶다. 그럼 농지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면 농지은행에서 그걸 접수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일, 일주일 뭐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를 본 농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요. 뭐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을 우선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 따져서 선정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위탁 영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주체는 농지은행이다. 네. 그리고 위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던데. 네네.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농지임대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별도로 있는 게 사용대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대 위탁. 네, 말이 어려운데 그냥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처럼 그러니까 랜덤한 거죠. 위탁을 맡기고 랜덤하게 누군가가 선정이 돼서 이거를 수탁받아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농지임대 위탁인 거고 네. 사용대 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분들 가족. 나는 못 짓지만 우리 가족이 농사를 짓게끔 위탁을 하고 싶다. 그게 된단 소유권이죠. 말이에요? 예,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이 아니고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시면 사용대 위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럼 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럴 가족이 있어야지 위탁을 받아서 하죠. 박세무사 예를 들어서 농지 있지만은 농지 그거 위탁하고 싶다. 그럼 가족 중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 분들이 되시면 가능한 거고 해당이 없으면 이제 일반적인 위탁 방법을 써야죠. 그렇군요. 이미 내 농지에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계속 지으라고 지정을 못해요. 대부분 사례에 해당이 될 텐데 법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랜덤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예외적인 게 있는데 만약에 내 농지가 여기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농지 있잖아요. 그렇죠. 붙어있는 농지에 그 기존의 임차인이 소유나 임대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이 땅도 그냥 연결성이 있으니까 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농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옆 땅 주인이 내 거를 봐주는 건 된다 이거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 땅의 임차를 합법적으로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내 땅을 이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조건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렇죠. 해서 그때 신청서 했을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해서 A라는 사람이 조건이 된다. 왜냐면 우리 옆 땅의 소유자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써주면 랜덤이 아니고 지정을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그 농지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되냐? 예, 그거는 안 되고요. 농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요. 네, 연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맡긴다는 건 어쨌든 돈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탁 그렇죠. 수수료 이런 거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농지를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임차인한테는 저희가 임대 수익을 받겠죠. 하지만 이거를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은행도 일을 했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받겠지.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그 수수료는 이제 농지 위탁하고 사용대 위탁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매년 뭐 일정 임대료의 5%인가 이렇게 받는 농지 임대 위탁이 있고 사용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한 번 해가지고 뭐 건당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쨌든 공짜는 없다 세상에. 혹시 그러면 수수료 주기 싫어서 무상으로 계약하면 안 돼요? 보통 저희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무상임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농지은행을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무상으로 하면 수익이 농지은행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농지은행은 농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농지은행에다가 확인을 하시면 소정의 임대료 최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받으셔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 위탁할 때 주의사항 그런 거 없어요? 위탁을 맡길 때는 그 반대로 이제 수탁받는 사람, 즉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여건의 농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농지에 음. 뭐 자풀도 많고 뭐 돌도 많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이걸 다 치워야 돼. 주인이 치워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주인이 치워줘야 되겠죠. 즉 음. 농지 상태로 바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 기존에 이제 아까 그 위탁 말고 기존 임차인 있잖아요. 기존 임차인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나 이거 이제 위탁할 거니까 농사 짓지 마세요 하고 이제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심어놓은 작물이 있다. 그럼 이 작물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 거거든요. 심은 사람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임의로 정리를 해가지고 없앤다거나 그러고서는 위탁을 준다 그러면 내 작물 어디 갔어? 내가 심어놓은 건데 그러면 법적 다툼이 생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과 충분히 이제 사전에 위탁을 줄 거다 이런 협의도 하셔야 되고 기존의 작물이나 뭐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합의를 하시고 나서 위탁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랑 똑같네. 전세 내주면 그 전세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수리해줘야 되고 깨끗하게 그렇죠. 뭐 비워줘야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 사람 그러겠죠. 들어가고. 그렇군요. 농지도 똑같네. 기존에 심어져 있던 작물은 기존 임차인 거의 소유이기 때문에 잘못 임의로 치우셨다가는 법적으로 경찰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기시니까 그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